체외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체외책이 뭔가 널리 알려지면 내가 뭔가 아는 척을 하거나 뭔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알면 야 너 전책 다 알아? 알지. 뭔가 속상해.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몰래 간직해가지고. 흔한 엄마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가장 큰 독서의 고민이 바로 그 글밥책으로 온전히 넘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아이가 만화책만 좀 빠져 있거나 그리고 독서에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재미를 못 느껴봤을 때 엄마들이 가장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그 초2에서 초3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바로 글밥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책인데요. 요천천당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글밥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만 제가 이 전천당 1권의 리커버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일단 기존의 책에 비해서 커버도 예쁘고 안에 스티커도 있어서 반겨했는데요. 이 리커버판을 부탁드려서 10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글밥책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내용 자세히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신 그림은 초보 독서가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숙련된 독서가, 즉 유창하게 독해를 할 수 있는 독서가의 뇌의 프로세싱 그림인데요. 초보 독서가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어휘를 인식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련된 독서가는 굉장히 빠른 시간인 단 0.5초 만에 어떤 어휘든지 바로 읽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아동발달학 교수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메리언 울프 교수는 책 읽는 뇌에서 초보 독서가가 이 숙련된 독서가로 옮겨가는 중간의 단계를 해독하는 독서가라고 해서 반유창성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보 독서가인 초등 저학년 정도일 때 아이에게 이제 책을 읽혀보면 이 스타카토 느낌으로 뚝뚝 끊어져서 읽게 되고요. 해독하는 독서가 정도가 되면 매끄러운 리듬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에게 지금 그 책을 한번 읽혀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도 아직 혹시 매끄럽게 이제 이해가 다 되지 않고 읽기가 어렵다면 글밥책으로 완전히 이제 못 넘어간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독서의 중요성을 사실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평생 독서가이자 또 숙련된 독서가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숙련한 독서가가 되면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생깁니다. 독서를 하면서 해독을 함과 동시에 추론과 예측,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고요. 무엇보다 종합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해져서 독서력, 그리고 문해력, 학습력에서 아이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독서를 중심에 두고 열심히 사실 아이에게 훈련을 하다 보면요. 초등 6학년 정도가 되어도 이제 아이가 숙련된 독서가에 상당히 근접하구나 라는 거를 실제로도 느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초 1, 2에는 매일 상당한 양의 그림책, 동화책들을 읽도록 했고요. 한 아이는 사실 책을 처음부터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아이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이 두 아이에게 초3 정도에 이제 진입할 때 글밥책으로 어떻게 하면 훅 넘어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자꾸 그림책만 보게 하다 보니까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좀 빨리 다양하게 읽게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림책에서 글밥책으로 넘어갈 때 책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림이 일단 작고 글자만 많기 때문에 처음에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다면 아이가 글밥책으로 넘어가는데 유용하고, 또 하나는 이 글밥책이 그림책만큼 굉장히 재밌어야 아이가 훅 빠져들 수 있거든요. 아이들과 즈음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주 서점에 나가게 됐어요. 서점에서 아이들이 이 책 저 책을 찾다가 이 전천당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날 제가 기억할 때 이 1, 2권을 같이 이제 사오게 됐어요.
최근에 아이가 이제 1에서 15권까지를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는 이제 이 책이 계속 나올 때마다 신간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그 시리즈를 읽어나가면서 이전 시리즈도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글법책에 빠져들게 했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식으로 전천당 외에도 어떤 글밥책이라도 아마 적용을 해보시면 아이가 글밥책에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글밥책을 이렇게 받아들었을 때 글밥책이 전체가 이제 글이 아닌 이렇게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단계들을 먼저 선택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아이랑 글을 보기 전에 그림책을 보듯이 이렇게 그림들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 장면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가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먼저 접하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가볍게 인지를 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바로 책을 주면서 읽어보게 하지 않고요. 책 읽어주기를 하면 좋습니다. 책 읽어주기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원한다면 계속 읽어줘도 참 좋은데요. 초5인 아이들에게 저는 지금도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나의 단편으로 끊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주기에 좀 부담이 없었는데 한 편씩 아이에게 먼저 읽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엄마가 이제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줬잖아요. 그러면 아이 머릿속에 이 어휘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고 스토리들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가면서도 좀 아이가 익숙하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다시 그 다음날 읽어봅니다. 그럼 아이는 이렇게 읽으면 책이 기본적으로 재밌으면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다시 읽어달라고 하거나 또는 본인이 스스로 뒤이어 읽게 될 거예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글밥책을 읽고 나면 적극적인 독후 활동을 통해서 글밥책의 즐거움을 올려줘야 합니다. 여기 사실은 이제 전천장의 이야기는 과자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과자를 먹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아이랑 이 과자들 외에 집에 있는 과자 같은 것들을 다 꺼내서 아이에게 과자의 이름도 지어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과자 가게에 실제로 가서 그 과자 가게에서 여기서 어떤 걸 고르면 어떤 맛이 날 것 같아? 그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아이들이 단편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목 하나 정해서 너가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볼래? 해서 아이가 이런 형식을 빌어서 에피소드를 하나씩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 교훈적인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아이에게 너는 그러면 그 순간 그 과자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너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갔을까? 아니면 그만뒀을까? 아니면 주의사항을 잘 읽어봤을까? 읽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독후 활동을 하다 보면 엄마랑의 재밌는 추억들도 생길 뿐더러 이 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1, 2권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이가 이 많은 책들을 그냥 읽어주세요 라는 말 없이 그냥 혼자 주르륵 읽어가고,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와서 엄마 그 책 내용에 그거 있었는데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 라고 오히려 역으로 저에게 독후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글밥책에 재미있는 책을 찾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가 글밥책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아이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만화나 그림책이 조금 이제 시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밥책을 아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림책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게 되기 때문에 아이의 폭발적인 어휘력 증가를 바로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보 독서가를 지나서 이제 해독하는 독서가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전천당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전천당 외에 다른 다양한 시리즈를 가지고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전천당을 적극 추천해 드린 이유는 이 전천당의 작가가
다양한 책을 사실 시리즈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이 이 작가의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가 한번 흥미를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스토리를 궁금해했고, 그리고 이 작가에 대한 이력이나 작가의 책들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구비하면서 아이가 계속 글밥책들을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의 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재밌는 글밥책을 찾아서, 특히 그게 시리즈라면 그걸 가지고 아이의 글밥을 확 늘려가시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에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책을 아이가 매일 독서로 가져가서 친구들이 모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돼서 친구들이 결국은 다 이제 시리즈별로 다 사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사실 본인만 알고 싶었던 그런 좀 약간 그 보물처럼 갖고 있었던 시리즈인데 엄마 너무 다 알게 돼버렸잖아 이러면서 본인이 혼자 친구에게 이런 얘기 있어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친구도 알고 있고 저 친구도 알고 있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매일 독서로 가지고 다니기에 또 이게 간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 중에도 저희는 좀 잘 가지고 다녔던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초5가 된 저희 아이들은 글밥책 수준이 당연히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시리즈다 보니까 신간이 나오면 읽고, 그리고 이전 시리즈에 대해서도 좀 추억하면서 다시 1권부터 돌아가서 읽고, 그리고 본인이 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빠르게 읽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루가 걸렸다면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아이가 그 흥미가 좀 더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크면 이전 책들을 정리하고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끔 1학년 때, 2학년 때 읽었던 그 책 어딨어? 라고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등기간 내내는 아이가 봤던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 시리즈들도 조금 컸을 때 읽으면 교훈이 다르고 내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읽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하게 혹시 읽기가 지금 잘 안 돼서 어떻게 좀 찾아줘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시거나 글밥책에 거부감이 많아서 아직까지 글밥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거나 또는 만화책들에 너무 빠져있거나 하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시리즈물의 글밥책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 글밥책 어떻게 빨리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랑 유창하게 해독하는 독서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천당이 지금 15권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 지금 1권 특별판이 나와서 저희가 이걸 아이가 갖자마자 너무 예쁘고 좋다 해서 여러분들께 전천당 1권 이 특별판 리커버판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10분께 드리고요. 댓글로 우리 아이가 글밥책 좀 이제 재밌는 거 찾고 있어요. 우리 아이 글밥책에 훅 빠져들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이 책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10분께 이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